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 부대가 키예프 진입하거나 오기도 전에 격추당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멈춰버린 장갑차나 탱크가 우크라이나의 농부의 트랙터에 끌려가는 내용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시민은 자신들의 출퇴근에 이 장갑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쟁 중 농담까지 올린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항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러시아에 맞서서 잘 싸우고 있는 이유에는 미국에서 전략자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스캔하면서 돕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참전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눈이 되어 러시아의 움직임을 꿰뚫어보고 있는 데다가 각종 무인, 드론 등 첨단 무기로 눈에 띄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 병력을 수도에서 퇴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시르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상당한 손실을 입고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초대하지도 않은 손님 방문에 대처하는 법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오전부터 대중교통이 재개되고 식료품 상가가 문을 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뜻밖의 가성비 무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 거론된 글로벌 호크나 미국의 전략자산은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함으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름 아닌 이번에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무력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대전차 미사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다름 아닌 한국도 유럽 각국의 수배 대상으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우선 이 대전차 미사일은 자신보다 수십 배가 더 비싼 탱크들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번에 영국이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도 바로 NLAW로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이며, 러시아의 공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챈 미국은 우크라이나 공습 수일 전 제블린을 급하게 공수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주력이 기갑 탱크 부대이기 때문에 서방들은 이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입했고, 수많은 탱크들은 속절없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보통 탱크 한 대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지만 제블린의 가격은 미사일 한 발당 1억 원 내외이기에 그야말로 값싼 무기에 비싼 탱크가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 내부 소식통에서는 이번에 러시아가 첫날 공습에 약 20조 원을 사용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름 아닌 비싼 미사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며 미사일 재고를 상당히 소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전술이 미사일 포격에 의한 공포를 일으킨 다음에 기갑 부대가 돌진하는 게 시나리오였으나, 러시아는 미사일을 미국과 같이 정교한 타격을 실패했고 기갑은 대전차 무기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가성비 무기를 확인한 유럽 각국들은 앞으로 국가별로 대전차 미사일 확보에 서두를 게 자명해집니다. 독일도 더 이상의 군비 감축은 없다며 1,000억 유로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등 군사 강국으로 가기로 했고, 핀란드,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 등 전례 없는 국가별 중무장과 군사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대전차 미사일은 형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형궁은 한국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로 제블린보다 가격과 성능 등 재원이 더 뛰어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현재 중동 지방인 사우디 등에 형궁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하지 않은 아제르바이잔에도 형궁이 쓰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우디에 수출한 형궁이 암암리에 중동 국가들에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여기에 제블린 10여 대 가격이면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도 성립됩니다. 러시아가 탱크 부대가 있다면 한국의 K9으로 충분히 맞설 수 있으며 실제 북유럽에서 수입 중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했으며 추가 수입할 의사도 타진했으며, 러시아 탱크 이상으로 혹한에도 잘 견디는 타 전차 대비 가성비 매우 뛰어난 탱크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역시 이미 한국 자주포 기술까지 전수받았으며 우크라이나도 K9 기술이 들어간 폴란드 크랩을 고려하며 하나 디펜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성사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도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의 군비 경쟁 가운데 더욱 코스트가 치열해지며 한국 방산 제품 수출이 불리한 국면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9위로 올라서면서 더욱더 많은 나라들에게 가격 대비 뛰어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산 시장의 큰 도전자였던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 편을 드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을 조롱하고 서방사회까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주의 진영에 섰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군수장비 수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수입했다가는 유럽연합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번 전쟁으로 인해 공산주의 국가와는 손절하는 국면이 다방면에서 펼쳐지며 중국 역시 러시아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체적인 국방비 증가와 더불어 국가별 무장화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만 이번 상황을 통해 한국도 앞으로 무기 수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